안녕하십니까. 축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드리는 섀도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세계 축구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왜 옛날 축구 얘기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축구에 대해서도 시대별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나서 현재의 축구를 들여다본다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흥미로움도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축구 역사의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구는 과연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일까요? 지금 현대 축구의 모습으로 갖춰진 것은 20세기 중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축구가 도입되고 현재 시스템의 초창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시기라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참 옛날이죠. 그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 후반에서 대한제국 건국 시기와 맞물리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축구라는 스포츠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종목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국가 간 최상위 축구 국가대표팀들끼리 벌이는 경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A매치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A매치는 무려 1872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 종주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무렵에는 영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가대표팀 간 경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종합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에 축구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는데요.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설립된 1904년 이후로는 본격적인 국가 대항 축구 경기를 만들어 보고자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처음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1930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FIFA 월드컵의 첫 번째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시 남미 대륙에 있는 우루과이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참가 자체를 꺼려했다지 뭡니까? 우여곡절 끝에 유럽은 프랑스를 위시한 4개국이, 남미는 7개국, 북중미 2개국 등 총 13개국이 참가하며 다소 조촐하게 첫 월드컵 대회가 치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개최국이기도 한 우루과이가 초대대회 챔피언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대륙 간 장거리 여행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1934년 제2회 대회와 1938년 제3회 대회 모두 유럽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반대로 남미 대륙 국가들이 참가를 꺼려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FIFA 월드컵 축구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1950년이 되어서야 제4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후로는 현재까지 4년을 주기로 꾸준하게 열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꿈의 무대로서 FIFA 월드컵 대회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1954년 제5회 스위스 피파 월드컵에 첫 참가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피파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1954년 대회까지는 초대 챔피언 우루과이가 2회 우승을 독재자 무솔리니의 영향 아래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가운데 이탈리아가 2차례 우승을, 그리고 서독이 1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세계 축구 강국들이 존재했었으며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월드컵 초대 대회
득점왕이기도 한 아르헨티나의 기에르모 스타빌레, 자국에 우승컵을 안겼던 이탈리아의 주세페 메아차, 우루과이의 후안 스키아피노, 무적함대 헝가리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공격수 푸슈카스 페렌스와 코치스 산도르, 체코슬로바키아의 네예들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 시대의 스타 플레이어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쯤에서 전략과 전술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시기는 현대 축구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었던 2-3-5 포메이션이 대표적인 축구 전략 구조의 틀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의 축구는 전략이나 전술이라기보다는 공을 쫓는 형태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후방에는 2명의 수비수만 두고 3명의 미드필더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둔 채 5명의 공격수를 배치하고 골을 더 많이 넣으면 이긴다는 극단적인 공격 앞으로의 철학이 지배적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피파 월드컵의 탄생과 맞물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WM 시스템으로 불리웠던 3-2-2-3 포메이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조적인 대형을 확립하고 공수의 균형을 모색하는 현대적인 시스템의 탄생이라고 평가가 될 만큼 당시로서는 축구 전략사적으로 진일보된 전술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오프사이드 규칙이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공격과 수비 각각에서 변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수를 3명으로 늘리면서 중앙 수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역습에 방어할 수 있도록 수비진을 M자 형태로 배치시킵니다. 공격진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W자로 배치시키면서 공수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로써 공수가 명확히 구분되고 역할도 분담이 되어지는 조직적인 대형과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인데요. 다만 이때까지도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번 컨텐츠를 통해 FIFA 월드컵 축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면서 세계 축구의 역사라는 테마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점 정리 드리겠습니다.